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조원기입니다. 이번 보고서 쓰기 강의 시간 3차 시에는 연구논문 작성 및 출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구노트 그리고 보고서의 형태로 기록된 기록물들의 최종 단계는 모두가 알아보기 쉬운 논문의 형태로 출판을 하고 그 정보들이 공개가 되는 이 출판의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기록물들의 보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실험 중에 작성한 연구노트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 확보된 실험 데이터들 또한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될 연구 결과물들입니다. 특히나 실험에서 바로 어떤 실험 행위에서 제일 처음 데이터의 형태로 나오는 이 로우 데이터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했다면 이 사진 데이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수치화되는 실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 실험을 통해서 확보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가공 단계를 거치기 전에 그 숫자들, 이 바로 이 로우 데이터들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노트 쓰기와 더불어 이 데이터들도 영구적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최근에 여러 실험들은 현미경을 통한 어떤 이미지의 관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장비를 통해서 수치화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이 실험 장비들이 모두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기록할 필요 없이 이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장비를 통해 수행한 이 실험 기록물들의 로우 데이터들이 자동적으로 보존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실험 장비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은 여러 연구자들이 그 연구실 내에서 공동으로 쓰는 장비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장비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도 그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확보된 기본적인 실험 데이터를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개인 PC로 그 데이터를 카피를 해서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 PC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의 경향성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개인 PC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의 보존과 가공되는 이 데이터들을 이중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PC의 하드웨어가 아닌 서버 컴퓨터라든지 또 다른 그 연구실 내에 2차적으로 이 로우 데이터를 보관하는 이 보존 매체에 이중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PC의 경우 여러분들 지금 개인이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PC들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인터넷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도난의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실험을 통해서 확보된 중요한 데이터들, 기존 기초 데이터와 더불어 이 중요한 데이터들은 2차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다른 데이터 저장 매체에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기초 데이터를 분실 없이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들을 여러분은 실험 데이터 분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의미 있는 누구나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의 데이터 형태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 사견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제가 기록의 중요성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창의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관찰한 객관적인 자연현상에 대한 사견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이거나 데이터의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의 사견 없이 보는 그대로 프로토콜대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피라미드는
이 실험 데이터 분석의 단계를 거쳐 어떻게 이 데이터들이 과학적 사실로 의미를 가지는지를 단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개인 실험 활동을 통해서 확보된 로 데이터들은 말 그대로 강공이 되어 있지 않은 실험 행위에서 1차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단지 수치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관찰한 그 장면에 불과합니다.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과학적 사실로 해석이 가능한 형태의 정보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보된 기존 데이터들이 정보가 됩니다. 서로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을 분석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며칠에 걸쳐 똑같은 반복 실험을 통해서 확보된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의 정보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확정을 짓는 거죠. 그 실험을 한 본인이 그 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보의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확보된, 여러분들이 이건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는 정보라고 이제 확신이 드는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공개 과정이 바로 오늘 3차 시에 설명드린 논문 작성과 논문 출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보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논문을 통해서 출판을 하고 공개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연구 결과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실험자들이 여러분이 논문에 기록한 연구 실험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그 실험들을 재현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비슷한 연구 결과물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닌 또 다른 제3자의 연구자에 의해서 여러분이 발표한 그 정보가 사실로서 증명이 되면 우리는 이 검증된 정보를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이 피라미드의 3단계 knowledge라고 하는 이 지식의 형태의 데이터의 발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식의 형태의 데이터가 더 진화를 하게 되면 wisdom,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가,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알아야 할 자연 현상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노벨상을 수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실험 활동을 통해서 확보된, 여러분이 발견한 지식은 학술 논문이라는 형태로 출판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과학 분야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논문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대의 과학은 여러 분야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각 논문들이 다루고 있는 이 과학적 분야들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생물학이라고 하면 생물학 저널 중에서도, 논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식물을 연구했다고 하면 식물학 파트의 논문들을 취급하는 학술 논문 저널들에 여러분들의 논문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논문 저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각 연구 분야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이 사이언스 네이처 셀이라는 이 과학 저널들은 보편적인 과학 지식들을 다루는 논문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많은 저널들 중에서 각 저널들이 어떤 건 식물학 분야, 어떤 부분은 공학 분야, 어떤 부분은 IT 분야,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면 이 저널들은 보편적인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들을 아우르는 저널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이들 자연과학 저널들 중에 사이언스지에 제가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학술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이 제가 발표했던 논문 저널의 이제 표지고, 오른쪽이 그 안에 게재된 저의 연구 결과물입니다.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첫 단계가 문제 파악을 하고 두 번째 단계가 가설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 설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디자인한 이 실험 행위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 가설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1단계에서 여러분이 제기한 그 과학적 문제 제기의 증명으로서 여러분의 실험 결과물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논문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계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1단계부터 마지막 적용 단계까지의 이 과학적 연구 절차들이 지금 교수로 연구하고 있는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노벨상 수상자들도 이 단계를 거쳐서 과학적 사실을 검증하고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술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 논문은 여러분들이 수행한 연구 노트 쓰기와 그 연구 노트의 일종의 집합체인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마지막 고차원적인 단계의 정보 전달의 기록물로서 발표하는 게 바로 이 학술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선 연구 노트에 사용되었던 기록물들과 비슷하게 첫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지 논문 제목에 먼저 여러분들의 실험 목표를 간략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수행한 저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소속이 어디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논문 내용을 앞서 결국 저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확보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확보된 우리의 지식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일종의 저널이기 때문에 논문 본문 내용 이전에 논문 요약문이 대부분 실리게 됩니다. 이 요약문에는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과학적인 행위에서 필요한 단계들처럼 연구 주제는 무엇인지 그 문제 제기한 계기는 무엇이며 가설은 무엇이며 어떤 실험을 수행하였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각각 한 문장에서 두 문장씩으로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 논문 요약문에 먼저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 실제 논문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 논문 본문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지라서 특별히 특수한 형태의 특수한 글이겠거니 생각을 하시는데 잘 읽어보시면 결국은 이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거기에 의문을 가졌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문제를 풀 수 없었던 장애물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설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험들을 설계해서 수행했는지를 차근차근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언어로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보한 실험 데이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논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이전에 객관적인 확보된 실험에 대한 설명문인 것이죠. 그 결과 이러한 실험들을 종합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 과학적인 문제 제기에 대한 결과를 얻었는지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과 그리고 그 과학 분야에서의 보편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새로운 지식의 형태의 사실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논문의 마무리 부분이고요. 이 논문들은 대부분의 논문들은 지금까지 선대 연구자들에 의해서 쌓아온 연구 기록물들에 기반해서 새롭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 논문의 쓰기까지 그 이전의 연구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출판된 논문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쓰여졌는지를 참고 문헌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어디에서 수행이 되었고 어떠한 기관의 지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각각의 이 논문에 참여했던 저자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한 편의 연구 논문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이 그래프는 연간 출판되는 논문의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18년도 자료인데요. 1970년대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 해 발표되는 논문의 수가 10편, 20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인 2018년도의 그래프를 보시면 한 해 발표되는 논문이 거의 2,000편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 말은 역사가 거듭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 실생활을,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덧붙여서 각 국가들, 각 분야에서 이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을 발견하고 기술들을 개발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의 연구는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과학적 의문점에 대해서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우리뿐만이 아닌 세계의 어느 누군가는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경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의 연구 활동인 것이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연구 활동이라는 것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높은 신분의 사회에 국한되어 있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누구나가 원하면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이 연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죠. 하지만 큰 틀에서 우리 인류 전체로 보았을 때는 우리에게 유익한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자연 현상을 탐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한다면 더 빨리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편리하고 건강한 사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학술 논문으로 출판된 기록물들은 최근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웹상에 영구적으로 기록이 되어서 남게 됩니다. 한 예로 구글 스컬러에서 제 이름을 치면 제가 평생 연구 활동을 하면서 출판되었던 모든 논문들이 한 번에 팝업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출판된 그 논문은 누군가가 읽고 누군가가 검증을 하는 공개된 기록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주시해야 되는 사실이 이 바로 연구 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 쓰기 시간뿐만 아니라 연구 윤리에 대한 강의 시간에서 이미 들은 적이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창출해낸 연구 결과물들을 논문이란 형태로 자료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 조작이나 날조가 있다고 하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양심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거짓으로 증명된 논문을 출판한 저자들은 이 과학적 행위를 하는 이 연구 분야에서 그 권위를 순식간에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 한 번의 유혹에 의해서 잘못된 연구 결과물의 발표가 영원히 그 사람의 이 분야에서 축출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연구 윤리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주지하시고 마지막 이 논문 발표 단계까지 연구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 부정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 조작과 표절입니다. 앞선 그래프에서 설명드렸듯이 수천 편의 논문들이 연간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라면 자기 분야에 발표된 논문들을 다 읽어보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 실험자가 논문을 발표할 때 자기가 찾은 그리고 자기가 읽었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표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절 행위를 지적 재산권이 중요시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자기의 명예 실추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표절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 표절이라는 행위가 왜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 간혹 음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들었던 어떤 음률을 무의식 중에 자기가 하는 새로운 작곡 행위에 그게 똑같이 나와서 의도치 않은 표절이 되는 것처럼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술 논문에서 읽었던 구절이나 표현들 그리고 어떤 결론들을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 남아 자기가 이 정보는 타인으로부터 취득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실험적인 결과물인 양 무의식 중으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절은 무의식 중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조작입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똑같은 실험을 10번을 반복해서 일관적인 데이터 결과물을 얻는다면 그 중에 20-30%의 실험 데이터들은 여러분이 원하던 그리고 일관된 다른 데이터와 경향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많은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물을 무시를 하거나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데이터 조작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날에 확보된 데이터들과 이 날의 데이터가 다른 이유의 그 실험적인 환경적인 원인을 찾아서 뺀다든지 아니면 모든 조건이 다 똑같은데도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렇게 경향성을 어느 정도 해치는 데이터들조차도 자연현상의 결과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논문에 기록해서 발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고찰이나 해석을 넣는 형태로 데이터 조작에 대한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연구 수행을 해야 됩니다. 3차지에서는 연구 논문의 작성과 출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